파트의 중단원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이제 영상으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장이 참이면 O, 그 다음에 거짓이면 X표를 하시오 했는데, 리미트 AN이 0이면 급수는 수렴한다. 이것은 X였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를 급수 n분의 2에 발산하는 거 한번 잠깐 설명해 줬었거든요. 잘 이해 안 된 사람들은 그 부교재 책 그 부분 찾아서 얘가 발산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중에 이런 예제도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얘 부분합 구해서 발산하는 거 보였었거든요. 얘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리미트 a는 각각 0으로 가지만 얘네 따로 떼면 시그마 떼면 얘는 0으로 가지만 급수 자체는 얘네가 모두 발산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급수가 수렴하면 그 k가 사라진 이 시그마 a도 수렴한다 되어 있었는데, 수렴하는 급수는 실수배를 했을 때 그대로 수렴했었죠. 그래서 얘는 k분의 1배를 해주면 나오는 급수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급수의 실수배다 그러면 얘도 수렴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두 급수가 수렴하면 더한 급수도 수렴하는 것은 맞았지만 곱하거나 나눈 것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등비급수 같은 경우는 얘가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1-r분의 a로 수렴하는 형태였죠. 자,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 했었는데, 자, 얘는 이렇게 부분 분수 분해하는 거 했었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그 다음에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바뀔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SN을 구해주시면 요게다 1 넣고 요식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땡땡땡 해서 n 넣은 것까지 다 더해주시면 됐었죠. 그래서 1 넣고 그 다음에 2 넣고 그 다음에 3 넣고 n 넣고 해서 다 맞불 다 지워지고 나면 얘는 SN이 요것만 남는 소거형 급수였어요. 그래서 이것의 극한을 구해주시면 얘가 0으로 가니까 1. 그래서 급수도 1로 수렴한다 얘기했었고, 자, 우리 급수가 수렴하면 AN은 0으로 간다. 요거 배웠었죠. 그래서 얘가 A형으로 안 가면 급수는 발산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AN이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급수 발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면 요거 다 쪼갤 수 있었죠. 숫자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수렴하는 급수에 한해서 성립하는 성질이었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다음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얘는 공비가 얼마인 형태예요? 3분의 1 아니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1-r분의 a로 수렴한다. 요거 배웠죠? 1-r분의 a로 수렴해 계산해 주시면 4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얘는 공비가 어때요? 절대값이 1보다 크죠. 이 경우에는 급수는 발산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얘는 잘 보시면 r이 마이너스 2x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려면 어땠어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았어야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각변을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x가 커야 되고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된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급수는 또 우리가 소거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분자 분모에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소거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가 된 채로 우리가 SN을 구할 수가 있어요. 1 넣고 그 다음에 2 넣고 3 넣고 땡땡땡 마지막 써주시면
자, 이제 지워지는 걸 찾아보세요. 여기 뿔마 두 칸 건너뛰고 가서 지워지네요. 마이너스 루트 2 지워지는 친구 없고 얘 지워지고, 그럼 얘도 저 끝으로 가서 맨 뒤에 게 지워집니다. 요렇게 요렇게 얘도 요 앞에 있는 애랑 지워지고 나면요, 남는 게 누구냐, 마이너스 루트 2랑 그 다음에 요 바로 대칭되게 남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이렇게 되니까 급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아니 그냥 급수는 발산, 이렇게만 판단해 준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6번 수열 AN에 대해서 이 급수가 2로 수렴한대요. 그랬을 때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했는데, 급수가 수렴하면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수열은 얘 자체는 0으로 가는 거, 네, 요거 했었죠. 그래서 얘가 리미트 3의 n제곱분의 an이 1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3의 n-1, 2의 n-1 분의 an, 그 다음에 2의 n 플러스 1이면 얘를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뭐 3의 n제곱으로 나눠줘 볼까요? 3의 n-1제곱으로 나눠도 되고요. 3의 n으로 나눠도 됩니다. 뭐 3의 n으로 나눠주시면 네, 얘는 3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3분의 3의 n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얘 남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그 다음에 3분의 2의 n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아, 얘는 여기 3의 n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3의 n제곱으로 나누는 게 더 좋았겠네요. 그럼 얘는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니? 얘는 1로 가겠죠. 네, 이미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얘는 3분의 1 분의 1로 가니까 얘는 전체 3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7번 두 급수가 수렴하고 요런 관계식이 성립된다고 했을 때, 아, 얘네 둘이 수렴한다고 했네요. 얘는 뭐 알파로 수렴하고 얘는 베타로 수렴한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지금 요 식을 잘 봐주시면 요 식으로부터 얘네 둘이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다 쪼개질 수 있었죠. 쪼개진다는 게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숫자는 시그마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빼기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알파 플러스 2 베타는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 주시면 알파 베타가 잘 나옵니다. 네, 뭐 2 곱해서 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두 개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라고 했으니까 5분의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런 형태래요. 그랬을 때 지금 AN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요 사실 좀 빨간색으로 적어 두시고, 수업 시간에 보였긴 한 건데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으니,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네, AN만 혼자 남겠죠. 자, 요거 가지고 SN으로부터 우리가 AN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1 들어가면 0이 되니까 네, n이 2 이상일 때부터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면 요 식에서 S의 n-1이면 요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빼주면 계산을 해보세요. 얘가 n-1만 남습니다. 누가요? AN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2 이상일 때만 요 식이 성립하면은 A1은 항상 S1이랑 같아요. 이게 1항까지의 합이니까. 그래서 요 두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네, AN을 안전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요. S1이 지금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었죠. 그래서 그냥 AN은 여기 n자리에 1 들어가면 1 빼기 1하면 0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 이상일 때만 요 식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1일 때도 그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AN은 이거야 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급수를 구하기 위해서 요 상태인데 AN 자리에 n-1이 들어가지고 A의 n 플러스 2는
n 플러스 1 요렇게 들어가 줍니다. 네.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2만 남고요.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부분합 구해야 되죠. 부분합 구해서 얘가 수렴하는,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부분합을 SN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지금 2부터네요. 네, 2부터 n까지의 항이면 AK, 그 다음에 AK 플러스 2분의 1 얘를 구해서 리미트를 구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요걸 가지고 오시면 네, 요거보다는 그냥 선생님이 이거를 지우고요. 다시 좀 원래 하던 형태로 보여줄게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SN을 구하면 2항부터라서 이제 조금 SN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래서 그냥 천천히 2항 넣으면 1, 그 다음에 2 넣으면 3분의 1, 3 넣으면 4 넣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쓸까요? 2, 3, 4, 5. 이렇게 가면 맨 뒤에 이렇게 남겠죠. 네, 그러면 지워주시면 지우면 남는 게 얘랑 얘 남았어요. 그럼 여기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맨 뒤에가 남고 요 바로 앞에 애가 남아요. 걔가 누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 적은 거니까 얘만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2분의 1,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그 다음에 요렇게 돼요. 네, 그러면 이것의 극한, 부분합의 극한을 구해주면 얘를 SN이라고 표현 안 한 이유가 2항부터여서 그런 건데 상관없어요. 이제 부분합의 지금 2항부터 무한히 더해 갔을 때니까 얘를 n이 무한히 커진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은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급수도 2항부터 무한히 간 얘도 어디로 수렴한다? 4분의 3으로 수렴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헷갈릴 수 있었죠. 1항이었고 2항부터 더해갔으니까 하지만 원리는 같다라는 거. 자,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했는데 여기 좀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잘 안 된 사람들은 영상을 멈추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 괜히 표현이 지금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게 형태만 다른 거예요. 형태만. 시그마 안 쓰고 그냥 이게 다 풀어 써서 복잡해 보이는데 원리는 같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아는 형태로 그냥 깔끔하게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 얘는 n은 1항 넣고 2항 넣고 쭉 더해 간 건데 얘가 지금 요 특정 항이 n일 때의 항이 보시면 2분의 n 플러스 1분의 1인 거잖아요. 그쵸? 분모가 이렇게 되니까 얘를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1분의 2 이거라는 것을 눈치를 채주시면 그냥 평범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1 넣고 여기에 2 넣고 여기에 3 넣고 이거예요. 그거를 각각 다 더해간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2는 2 그대로 있고 네, 요렇게 쪼개 쓸 수 있죠. 예, 한 번만 써줄게요. 그러면 요 사실에 의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SN을 구해주면 되는데 얘는 2배의 1 넣고 그 다음에 2 넣고 그 다음에 3 넣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써주시면 돼요. 네, 다 지워지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2로 수렴한다. 그래서 저 위에 급수의 합은 2와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급수의 합이 지금 2래요. 그리고 급수 AN의 제곱의 급수는 6으로 수렴한대요. 그랬을 때 지금 AN이 등비수열이잖아요. AN이 등비수열입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급수니까 등비급수가 수렴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어디로 수렴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1-R분의 A로 수렴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값이 지금 2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AN이 이제 등비수열이면은 AN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AN이 A R의 n-1이면 얘는 요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항이 A 제곱이고 공비는 요게 요렇게 쓸 수 있잖아요. 제곱. 그래서 공비는 R 제곱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AN의 제곱이. 그러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제곱이라고 했을 때 1-R 제곱분의 첫째 항 A 제곱 요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잘 아셔야 돼, 이 문제는. 얘가 이거고 얘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A랑 R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 알고 얘 아니까 얘를 저 알고 있는 형태 요거로 쪼개 보는 거죠. 얘가 6.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값이 2라고 했었죠.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돼요?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A랑 R은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지금 1-R분의 A가 2라고 했고 1+R분의 A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같은 A면 이렇게 되겠네요. A는 얘네 둘을 가지고 구해낼 수 있겠네요. 똑같이 A인데 얘는 1-A고 여기서는 3의 1+R이 A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R은 -5분의 1이 잘 나오고 A는 5분의 12가 잘 나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지금 이제 코사인 그래프로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갈 때 n이 1이면 코사인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그냥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이렇게 계속 변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값이 지금 여기서 0이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 다시 0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고 또 계속 반복되는 형태죠. 0,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가는 형태겠구나. 아, 그래서 어쨌든 이 급수의 합을 구함에 있어서 지금 0인 항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요 항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 항.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첫째 항, 그러면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그다음에 여덟 번째 항 요렇게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라서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봤더니 얘가 요 항만 살아남는 거예요.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그랬을 때 n자리에 2가 들어가면은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었죠. 코사인 값이.
그 다음에 2분의 1의 네 번째 항이니까 4제곱이고 그때는 코사인 값이 1이었어요. 네, 이렇게. 그 다음 여섯 번째 항은 2분의 1의 6제곱이고 그 다음 다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8제곱하고는 그때는 또 코사인 값이 1이었죠. 네. 이렇게 가는 형태의 급수고 이거의 합을 구하는 거나 해서 공비가 지금 여기서 여기 갈 때 얼마로 곱했을까요? 여기에서 여기 갈 때. 네. 2의 제곱분의 1을 곱했는데 마이너스도 같이 곱해줬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이 공비만 잘 구해주시면 돼요. 네, 마이너스도 같이 곱해지고 있었죠. 근데 2의 제곱분의 1, 즉 4분의 1이 공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5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5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했는데 얘는 네, 1-r분의 a만 잘 구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 다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4분의 2의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 요 꼴로 쪼갤 수 있겠죠. 그래서 1-r분의 a 그 다음에 1-r분의 a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도 각각 쪼개보세요. 그냥 한 번에 쓸게요. 2 튀어나오고 공비가 5분의 2가 되겠죠. 그럼 1-r분의 첫째 항이 2 빼고 나면은 5분의 2예요. 네, 5분의 2. 뒤에 거는 3을 곱하고 1 마이너스 얘는 r이 2분의 1이니까 첫째 항 2분의 1이고. 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얘는 AC랑 BC랑 같대요. AC, BC 길이가 8로 같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거기에 내부에 정사각형을 계속해서 한없이 만든다고 했는데 보시면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큰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삼각형들도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얘도 닮음이고 큰 삼각형이랑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 길이 같은 거고 또 이 길이도 이 길이랑 같은 거고 그렇죠? 이 길이는 4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얘가 정사각형이죠. 이거 다 같고 여기 4. 네, 이렇게 됩니다. 4,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4의 제곱.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됐어요? 2, 2니까 2의 제곱. 그 다음 또 1, 1 되니까 1의 제곱.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더해 나가면 되니까 1 마이너스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2분의 1 아니고 네, 여기서 들어가시는 거 보면은 4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넓이는 지금 4분의 1배씩 계속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사각형 넓이 합이 네, 16이었기 때문에 얘는 4분의 3분의 16이라서 3분의 64가 됩니다. 자,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1.235 땡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처음에 나타낼 때 이제 등비급수를 이용한다라는 게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돼서 곱해지는 값이 있게 나와주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하지 않는 얘를 따로 떼서 이렇게 쓰고요. 0.035 그 다음에 0.00035 이렇게 더해가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1.2는 따로 순하지 않는 애는 따로 빼고 이 뒤에 애를 봤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요? 1-100분의 1을 곱한 거고 계속 소수점 두 자리씩 뒤로 가고 있겠죠. 1000분의 35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잘 나옵니다.
자, 얘도 우리가 다음 문제에 있는데 이 다음 문제는 좀 발표를 좀 시켜보고 싶은 문제들이에요. 근데 뭐 얘 같은 경우는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군 직접 구해볼 수 있거든요. 네, 직접 구해볼 수 있고 그 값이 다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것도 근을 구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1보다 작고 얘도 1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 구해보셔도 되고 그랬을 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7분의 1이고 두 근의 곱은 똑같네요. 네, 마이너스 7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얘가 그래서 요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베타분의 첫째 항이 베타 이렇게 되고 얘는 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식을 정리해주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네. 그 뒤로는 계산입니다. 네.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랑 지워져요.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워지고 약분해서 1만 남아요. 결국에. 요것만 정리해주면 네, 답이 잘 나옵니다. 1만 남네요. 답은 1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 O1이 선분 OB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각 A, O, B가 60도인 그런 선분 OA에 접하는 반지름 길이가 1인 반원 C1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중심 O2가 선분 OB 위에 있고 반원 C1과 한 점 Q1에서 만나면서 선분 OA에 접하는 반원 C2를 만들고 있대요. 계속 지금 반복되는 상황인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가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반원 C1, C2, C3 땡땡땡 그것들의 넓이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제 등비급수를 떠올리셔야 되고 이렇게 닮은 꼴이 반복되는 도형 문제에서는 일단 일정한 규칙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 얼만큼씩 줄어가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얘가 첫째 항이랑 공비만 잘 찾아주면 1-r분의 a로 계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문제를 좀 파악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 반원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계속 구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반원이니까 얘를 반지름 길이만 잘 구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반지름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넓이가 2분의 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이라가 뭐라고 했죠? 네, 여기 30도입니다. 네, 여기 30도예요. 60도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반원의 넓이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걸 모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내 R이라고 둬볼게요. 얘가 R이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R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될 건가 요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 60도고 여기 30도인 이 삼각형에서 여기 1대 루트 3대 2니까 이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요만큼도 1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만큼은 1-r이 되겠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네, r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r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1-r분의 r이랑 그 다음에 2분의 1이 같죠. 다시 1-r분의 r이랑 2분의 1이랑 같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자 곱해주면 r은 잘 나옵니다. r은 3분의 1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반원의 반지름이 1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반원의 반지름이 3분의 1인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 둘의 길이의 비가 1일 때 그 다음이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의 비는 길이의 비가 m 대 n이면 넓이 비는 m제곱 대 n제곱이거든요. 요거를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넓이의 비는 1 대 9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원에 비해서 여기가 9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네, 넓이가.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비율로 계속해서 줄어갑니다. 그래서 1-r분의 a를 할 때 넓이가 얼만큼씩 줄어든다? 9분의 1만큼 9분의 1배. 그 다음에 첫 번째 반원의 넓이는 2분의 파이였기 때문에 네, 이게 뭐예요? 1-r분의 a 한 게 요 넓이, 요 넓이, 그 다음 넓이, 그 다음 넓이 계속해서 다 더한 값입니다. 네, 얘는 16분의 9파이가 돼요.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 풀이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